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96화 능마강소입니다. 업신여길렁 만질마 불걸강 하늘소입니다. 여기서 이 능마는 능가마천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 능가마천은 하늘에 닿을 만큼 뛰어나다는 뜻이 되는데요. 능가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능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천은 하늘에 닿는다는 뜻이니 이 능가마천은 하늘에 닿을 만큼 이 뛰어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 이 능마강소는 붉은 하늘에 닿을 만큼 뛰어나다는 말인데, 이 붉은 하늘이 바로 남명을 의미합니다. 오행에서 이 붉은색은 남쪽 하늘을 가리키며 이 북쪽은 검은 바다를 가리키니 능마강소는 북쪽 바다에서 살던 곤이 대붕이 되어 남쪽 하늘에 다다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마강소라고 하면은 이 대붕이 남쪽 하늘에 다다랐다로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자라는 큰 인물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 드디어 성경에 입문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자가 되겠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1장 에는 대붕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해자, 쥐계자야. 제해자는 괴이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해지언얼, 그의 말에 따르면은 붕지 사어 남명야 수격 삼천리, 붕이 남명으로 떠나가는데 물을 때리니 삼천리에 이르고 박부 요이 상자 구만리, 박차 오르니 그 높이가 구만리에 이르더라. 거의 6월 식자야. 떠난 지 6개월 만에 한숨 쉬더라. 여기서 제해자는 해악의 밝은 자라는 뜻인데 문장에서는 사람의 이름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수묵화는 대붕을 그린 것으로 이 작가는 제가 알지 못하고 대단히 멋진 그림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요 직상 구만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소요유의 한 대목에서 기원한 문구로서 정확하게는 당나라 시인 이백이 이용에게 바친 칠언율시의 한 구절입니다. 대붕 일일 동풍기 부요 직상 구만리. 대붕이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일어나니 구만리를 박차 올라가더라 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이 바람풍을 설명하면서 옛사람들은 이 바람이란 것은 봉쇄의 날개짓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풍의 각골자 역시 대붕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신여길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얼음 빙자 하고 언덕렁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 빙은 이 변에 쓸 때는 이수변이지만 단독자로는 이게 사람인 두 개의 이 직렬 형태입니다. 이 자는 원래 이 얼은 강물이 깨진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전까지는 이 시어자 형태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사람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덕렁은 이 원래 사람을 묻은 이 봉분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고 위에 흙무더기 그리고 위에 풀이 자라는 형태입니다. 각골 시대에는 또 다른 이 언덕렁으로 이 언덕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언덕렁도 있었습니다. 이 자는 원래 언덕을
올라가다는 의미였으며, 각골자는 상피석에 난 이 계단을 이 사람이 이 발로 걸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인자 아래에 이 발지자가 별도로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자는 각골 시대에서는 그 의미와 이 자형이 확연히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건문을 오면서 이 두 자는 서로 의미가 겹쳐지게 되고 자형의 표시도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즉, 흙더미에 묻힌 사람은 이 흙더미를 밟고 올라가는 것으로 풀이되어 이 아래에 발지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언덕부가 있는 자형에도 변화가 일어서 이 사람인의 이 머리 위에 이 흙더미와 풀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언덕부가 있는 형태에서는 이 두이자 혹은 이 흑토자가 추가된 형태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보통 건문에서 이 두이자가 의미하는 것은 나란히 하다 또는 여럿, 다수를 의미합니다. 사람 옆에 있는 이 두이자는 따라서 여럿이 있어서 이 여럿이 이 흙을 밟고 올라간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사람을 묻은 봉분을 뜻했던 이 자형은 오늘날 이 흙산을 밟고 올라가다는 의미로 바뀌어서 그 의미가 언덕, 높다, 넘다, 능가하다, 침범하다는 뜻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을 올라가다는 뜻을 가졌던 이 자형은 이 거꾸로 무덤, 능의 의미가 생겨났으며, 원래 가졌던 이 올라가다는 의미와 합쳐져서 능에 올라가다는 그런 생뚱한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능에 올라가는 것은 이 질서를 어기고 죽은 자를 능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부가 있는 이 능의 오늘날의 의미는 이 큰 언덕, 능, 무덤 또는 이 범하다, 욕보이다, 어지럽히다, 업신여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언덕릉과 비슷하게 생길 자용어로는 이 일찍 죽을 요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각골자에서 이 죽은 자를 묻었다는 그 의미가 그대로 내려져 온 자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일찍 죽을 요자인데, 우리는 보통 이 자도 일찍 죽을 요자로 쓰고 있죠. 한번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각골에서 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뜻했으나 건문에서 이 어린아이 목이 꺾인 것으로 해석되어 일찍 죽을 요가 된 자라서 오늘날 이 의미나 음은 똑같지만 이 어원은 당연히 다릅니다. 업신여길 렁은 이 얼음빙과 이 사람을 묻은 이 봉분을 뜻하는 언덕렁의 합자입니다. 즉, 이 자형은 이 사람을 묻은 것이 아니라 이 얼음을 땅에 묻은 석궁고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옛날 주례에 따르면 얼음을 잘라 이 빙고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이 능인이라는 관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경 빈풍에도 12월에 얼음을 깨어 정을 빙고에 넣었다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춘추 자전에는 얼음을 저장하여 고관들이 손님 접대와 제사 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유리왕 때 장빙고를 만들었으며 이를 관리한 이 빙고전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빙이 점차 이 사람인 형태를 닮아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뜻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러 사람이 능을 타고 넘어가는 것으로 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언덕렁처럼 이 죽은 자를 능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은 얼음 곡간, 얼음, 떨다는 뜻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업신여기다, 범하다, 심하다, 능가하다, 거느다 등의 뜻으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만질마입니다. 이 자는 이 아래 손수자와 위에 산마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수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겉문부터 손가락 5개가 다 표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손숫자의 의미는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삼마자는 오늘날에는 이 지범자와 이 삼배패자의 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삼마자는 삼을 말리기 위해 이 산기슭에 이 삼을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전으로 넘어와서는 이 기서금은 이 지범자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 집의 흙간에다가 이 삼을 말리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삼을 뜻하던 이 삼배패자였지만 이자가 삼을 의미했지만은 이 점차 시대가 흐르면서 이 늘어놓은 삼을 그린 이 형태가 삼을 뜻하는 이 삼마자가 됩니다. 고대는 이 삼을 수확한 뒤 이 대를 이 몽둥이로 보통 타작하거나 돌로 짓이겨서 이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대를 분리해 속껍질만 남겨서 이 섬유소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원시적인 타작법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 이 대를 뜨거운 전기로 쪄서 속껍질을 분리하는 이 제선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삼마는 이 삼, 배옷이란 뜻이 있고 또한 이 삼 자체는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마비시키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186화 산여소에서 언급하였던 이 허틀산자 또 이 산껍질을 이 몽둥이로 타작하던 것에서 나온 자형이라 말씀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이 허틀산의 구성은 삼을 뜻하는 이 삼배패자 하고 몽둥이를 뜻하는 이 칠복자 그리고 이 뻗기는 속껍질을 뜻하는 이 육다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몽둥이를 이용한 타작법을 그린 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만질만은 이 늘어놓은 삼을 뜻하는 이 삼마자와 이 손숫자의 합자로서 이 삼을 가공하는 수가공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형에는 연마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는 산껍질을 문질러 이 껍질을 벗겨내는 수작업 혹은 이 속껍질을 비벼서 섬유소를 풀어내는 이 수작업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산껍질로 삼줄을 꼬는 것으로도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만질마의 의미로는 문지르다, 갈다, 비비다, 연마하다, 곱게 하다, 딸가 없어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갈마자가 있죠. 이자는 손숫자 대신에 아래에 이렇게 돌석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이 자형은 간자체이며 소전 자형을 보면은 이 돌석자와 요 형태의 이 요자도 갈마자인데요. 합자였습니다. 이 갈마자에는 오늘날에는 이 쓰러질 미로 더 많이 쓰이는 자형인데요. 삼마자와 이 날개를 뜻하는 이 안일비의 합자, 즉 이자는 삼을 이 날개처럼 흩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돌석자가 추가된 이 갈마자는 돌로 찧어서 흩뜨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삼을 돌로 찧어 겉껍질과 속대를 분리하는 이 원시적인 제선 방식을 그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돌석이 들어간 이 갈마의 오늘날 의미는 이 돌로 문지르다, 돌로 갈다, 딸가 없어지다, 찢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불글강입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항복할 항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사자는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소를 이렇게 꼬아 만든 실을 그린 또는 실타래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매우 가는 이 고치실을 꼬은 명주실이라는 말도 있고요. 단독자로 쓰일 때는 보통 이 실타래가 2개가 있죠. 그런데 구성자로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 형태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실사는 말 그대로 실을 의미하며 간을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이 간은 멱이라고 읽습니다. 항복할 항은 이 내릴 강의 사실은 간자체로 많이 쓰이므로 먼저 내릴 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릴 강은 항복할 항으로도 읽히는데요. 각 골자를 보면은 이 흙계단이 있고 이 흙계단을 내려오는 두 개의 발짓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발짓자는 이 세월이 바뀌면서 이 디조올 치자와 이 걸을 과자로 변형이 됩니다. 이 자는 높은 곳에서 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문 중에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해서 언덕부 아래에 이렇게 흙도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강은 그 의미가 내려오다 또는 깎아내리다 등이며 임금이 신하에게 뭔가 내리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임금이 이 지방으로 내려와 나들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옛날에는 이 진지를 구축할 때 보통 이 기슭 언덕에서 구축해서 사왔는데 이 언덕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항복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다는 뜻이 이자에는 생겨났으며 이때는 항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항의 의미는 항복하다, 항복받다, 머리를 숙이다, 화합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형에서 이 언덕부가 없는 형태가 소전에서는 이 자형의 간자체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요. 동일하게 항복할 항 또는 내릴 강으로 불리웁니다. 언덕부가 보통 없는 형태라서 내려오다는 의미보다는 항복하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한편 이 항복은 보통 깃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해서 이 항복할 항자에서 이 걸을 과를 이 수공건으로 이렇게 변형한 이 항복할 항도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붉을강은 이 피에 적셔진 천을 의미하여 핏빛, 즉 진홍색을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보통 이 천이나 피력을 의미하는 실사자, 그리고 피를 흘리다는 이 속뜻이 있는 항복할 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적 싸우다가 코피가 먼저 난 쪽이 진 쪽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이 항자는 패배를 뜻해서 피를 보다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 그 의미가 핏빛, 진홍색, 진한 붉은색이라는 뜻이 있고 지명이랑 이 강 이름에도 종종 이 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황하강 중류 지방은 그 지역이 보통 붉은 황토색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은 옛날에는 강주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황하강 중류 산시성, 이 운성시의 이 신강현 일대가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주는 서주 제국 중의 하나의 수도였으며 춘추시대 진나라 도읍이기도 하였으니 약 1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랜 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하라고 하면 붉은 강이 되는데요. 이는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오행에서 이 강, 즉 붉은색은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늘의 남쪽으로 흐르는 이 하늘에서 흐르는 이 강을 은하수를 강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하늘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비우자와 닮을 초 또는 이 꺼질소의 합자입니다. 비우자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물방울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하늘의 기상현상을 나타낼 때 이 비우자를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대에는 농사가 국가의 기본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가 적게 오면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고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이 농사를 망칠까봐 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와 관련된 자형에는 항상 이 비우자가 들어갑니다. 이를테면은 이 구름운, 눈설, 이슬로, 스리상, 우레내, 안개무,
등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 비유자의 의미는 이 비, 헛불이다, 내리다, 가르침, 떨어지다, 이 대지를 윤택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닮을 초는 꺼질소로도 불리는데요. 원래 의미가 이 꺼질소였습니다.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이 구성자를 보면은 이 짝을 소자 하고 이 귀퉁이가 무너지다는 이 기석엄자와 닮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석엄자 자체도 원래 이 절벽이 이 깎여서 만들어진 자연을 나타낸 형태였습니다. 사실 이 꺼질소는 제가 186화 산여소요에서 이 건일소를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건문 형태는 이 깎여서 줄어든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소전을 오면서 이 짝을 소와 육다로의 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원래 이 건문에서 의미는 깎이다, 깎다는 뜻이 기본이었지만은 깎아서 이 모양을 같게 하다, 깎아서 맞추다는 뜻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닮게 하다는 의미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소전자형은 그런 연유로 이 자신을 닮은 이세라는 뜻으로 이 확대 해석이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육다르는 신체를 뜻하여 이 작은 신체, 즉 나를 닮은 이 자식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닮다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 이 닮을 초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이 깎다, 줄어들다 였기 때문에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닮다는 뜻이 아니라 깎다, 없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라질 소는 이 삼수변이 있는 경우로서 이 물이 조금씩 증발해서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깎을 삭은 이 칼도자로 들어가서 이 칼로 깎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초로 불릴 경우에는 닮다, 같다, 본받다는 의미이지만은 이 소로 불릴 경우에는 이 꺼지다, 쉬악하다, 흩어지다, 깎이다, 작아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 이 소, 즉 하늘소는 이 꺼지다, 쉬하다, 흩어지다는 이 꺼질 소와 이 비유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 역시 하늘의 기상현상을 그린 것으로서 이 하늘을 뒤덮인 이 검은 구름이 깎여 나가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구름이 깎여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바로 진눈개비로 해석이 되었으며, 이 어두운 하늘이라는 해석에서 자형은 이 또 밤, 어둡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을 가린 구름이 깎여서 드디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 태양에 의해서 이 구름이 쉬악해져서 그런 것이라는 해석에서 이 뜻 중에는 이 태양 곁에 일어나는 운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검은 구름이 물러나 하늘이 드러난다 해서 이 맑게 갠 하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소는 그 의미가 구름, 진눈개비, 밤, 야간, 태양 곁에 일어나는 운기, 꺼지다, 다되다, 사라지다, 하늘이라는 다채로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능마강소, 즉 대붕이 남쪽 하늘에 다다랐다는 사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세의 생을 마치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을 표현한 또 다른 사자로는 우화등선이 있습니다. 우화등선은 이 곤에게 날개가 돋아나 부흥이 되어 성계로 올라가는 것을 잘 표현한 문구 같습니다. 우화등선이란 말은 북송 시인이었던 소동파의 적벽부의 한 문장에서 기원한 사자가 되겠습니다. 적벽부는 이 북송말 시인 소동파가 1082년에 귀양가서 쓴 이 명작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 지추, 7월 기망, 소자 여객, 범주, 유어, 적벽지하. 임술년 가을 7월 기망에 소동파는 이 객들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 아래 노리는도다. 청풍설에 수파 불흥, 시원한 바람 조용히 불어오고 물결은 잠잠하다. 거주주객 송 명월지시 가 요조지장, 객에게 술을 따르고 밝은 달을 시로 옳고 아름다운 문구를 노래하라니. 소원 월추로 동산지상 배회어 두지간, 조금 있으면 달이 동산 위로 떠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배회할 테고, 백로횡강 수강 접천, 흰 물안개가 강을 가로질러 물빛이 하늘에 닿아 있구나. 종 1위 지소여 능 망경 지망년, 그룹배 한 척 가는 대로 맡겨두고 드넓은 물결을 망연히 달린다. 호호호 여 빙 허풍 이부지 기소지, 늙고도 늙구나. 바람 부는 허공에 기대는 것 같이 거칠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표표호 여 유쇠독립 우하의 등선, 옥깃이 펄럭이네. 마치 세상 등지고 홀로 서 있어 날개가 돋아 등선하는 것 같도다. 이 문장에서 이 기망은 이 망월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이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물이 속인데 문작에서는 이 따를 주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월지시는 시경 월출편에 나오는 걸 말하고요. 요조지장은 시경 관접편에 나오는 이 문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등선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독자님들도 지금은 이 물에 잠긴 큰 권이라 스스로 여기시고 언젠가 창공을 오르는 대붕이 될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